이제 올해 증시도 이제 뭐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크리스마스 휴장이고, 그리고 내년 다음 주는 뭐 30일 정도까지 이제 장이 열리고 나면 자, 올해 장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한 뭐 일주일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 남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올해 장이 이제 거의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산타랠리보다는 워낙에 뭐 코로나19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바로 이제 뭐 2021년 증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산타랠리보다는 실질적으로 2021년 장세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지쳐요, 여러분들 주식은. 한 대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저는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무려 29년입니다. 29년 동안 증권시장을 보고 또 증권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29년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거의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어요, 여러분들. 음.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에 대응을 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수익도 안 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요. 여러분들 코스닥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닥 신고가입니다. 또 사상치고가 경신했죠, 여러분들. 그죠? 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월등히 강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코스닥 0.6% 강세 나왔고요.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0.2% 강보합 정도 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장중에 이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렇게 크게 밀렸다가 지우고 오전 장중에 이렇게 크게 밀렸다가 장 후반에 어떻습니까? 곧바로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땡겨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 가운데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땡겨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데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만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만 좀 올라가죠. 그죠?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도 한 대표가 얘기했던 오시아만 올라갔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어떻습니까? IT 섹터들 모두 다 대체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부 뭐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2차전지라든가 수소에너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다가 또 오늘은 순식간에 또 바이오 제약주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의해서 또 득달같이 바이오 제약주가 또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오 제약 뭐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없이 매매하다가 또 오늘 코스닥 또 오늘 또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네 또 바이오 제약주가 가지고 또 정신없이 매매해가지고 IT 성장주에도 수익 내고 바이오 제약주에도 수익 내고 또 내일은 또 어떤 섹터 갈지 모르겠죠. 또 거기서 움직이는 섹터에 가서 또 수익 내고 매번 모든 섹터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섹터를 따라가 가지고 수익 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저런 종목들, 저런 섹터들의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런 시세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못 내고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고생들은 고생대로 다 하고 깨져버리고 수익도 못 낸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증권시장에 2200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200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다 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응? 2200개라는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들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 내 거만 골라가는 겁니다. 내 거, 내가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그죠?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이 종목도 수익 내고 내일은 또 저 종목도 수익 내고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시세를 우리가 다 대응하면서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바이오 제약주만 하려면 바이오 제약주만 하고, 우리처럼 바이오 제약주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 말고 투기적인 종목들 말고 우리처럼 안정적이지만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시로 선택과 집중하거나 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바이오 제약주 세네. 명문제약 급등 나왔네. HLB 올라갔네. 아타바이오 올라왔네. 와, 3,000대 상한가네.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요? 물론 잡을 수 있어요. 바이오 제약주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일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바이오 제약주가 아닌 새로운 종목들,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IT 섹터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목이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여러분들 순환하는 흐름을 얘네가 갈 때 얘네가 먹고 얘네가 쉴 때는 뭐 못 먹고, 그죠? 얘네가 쉴 때 또 얘네가 갈 때 얘 또 먹고, 여기서 먹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섹터와 1번 섹터와 2번 섹터를 봤을 때 분명하게 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섹터에서 승부를 걸 것인지 2번 섹터에서 승부를 걸 것인지. 잘못하다간 1번 쫓아가고 2번 쫓아가다 보면 맨날 뒷북만 쳐요. 쫓아가는 거 급등하는 쫓아갔다 따라가면 밀려버리고, 그죠? 하나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걔네 두 개 다 먹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게 되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첫머리부터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 지난주까지 강세장을 주도했었던 IT 섹터들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그런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나 내지는 또다시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올라갑니다. 요런 빠른 순환 흐름에 혹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또 IT 섹터들 털어내고 바이오 제약주로 옮겨가거나 하게 되면 맨날 뒷북치는 그런 매매가 된다. 자, 제가 높아심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 점을 알고 시장의 흐름들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해되시는 분들 3번 한번 보세요. 3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생각하십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걸 무시하고 나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다 먹으려고 이 종목 저 종목 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다 놓치게 돼요.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를 보고
거기를 선택과 집중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종목이 순환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을 드려왔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자, 바이오제약주 섹터죠. 바이오제약주 섹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섹터. 예. 이 정도 둘 수 있어요. 지금 증권 시장이 얼마나 폭넓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올 때 5G는 쉬고, 그러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면 나중에 5G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다가 수소와 태양광, OLED 스마트폰도 혼자 개별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쉬니까 또 얘 바이오제약주가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또 바이오제약주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들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순환하는 섹터가 이렇게 폭넓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많은 섹터가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제약주들은 대부분의 종목이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선별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면 얘는 주도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은 단기간에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만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모르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코스피 대형주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IT 섹터들 말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이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일 때 얘네가 또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종목들이 순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섹터 종목을 다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많은 섹터들 중에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략은 뭡니까? 이 많은 섹터, 승부를 거는 섹터는 뭐예요? 저는 그래요. 항상 이 많은 섹터를 중심으로 순환 반등이 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 강력한 대장주 섹터 여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 그게 뭡니까?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바이오제약주들은 종목별로 순환하는 것이고요.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코스피 종목군들도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순환 반등인 상태고 일부 IT 대형주들만 주도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백신 수혜주들도 주도주는 아니에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지노가 개발되면서 그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행재개와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항공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주도주는 아니에요. 결국에 실질적인 주도주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반도체와 5G와 2차전지와 그리고 정책 수혜주 수소 태양광 OLED 스마트폰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뭡니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표명하면서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는 건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적어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 아직 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들 종목은 앞으로도 시장 전면에서 대장주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뭡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한두 종목 가지고 단다 트레이드 매매 정도 할 전략 정도는 하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안정적인 특히나
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에 있어서는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에 있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시세가 난다 그랬죠. 대시세. 그죠? 그죠? 대시세가 난다고 씁니다. 하루 이틀 10% 20% 그런 단기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 대시세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주가 아닌 10% 20% 단기 수익을 내는 그런 주변주가 아닌 주도주로서 대세 상승장을 강세장을 주도하는 그런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두 종목 가지고 잠깐 매매해 가지고 잠깐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집중주로 불리려면은 이런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얘네 주도주를 중심으로 모든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 짜봐야 몇 종목 하나 들어갑니까? 많아봐야 10개에서 20개예요, 여러분들. 그죠? 중소형장세니까 많아봐야 10개에서 20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종목 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바이오제약주 올라간다고 바이오제약주 하나 넣고 바이오주 넣고 제약주 하나 넣고 또 지금 뭐 코스피 대형주 하나 넣고 철강주 하나 넣고 조선주 하나 넣고 또 마셨던 뭐 반도체 하나 넣고 5G 주고 2차전지 주고 그게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포트가 아니라 그냥 잡아 놓는 거야, 고르게. 모르니까. 계좌를 불리려면 이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이 포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요. 우리 방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는 무엇이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다 보여드렸죠.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OLED 폰. 원래 주도주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주도주는 반도체 5G 2차전지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살아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소 태양광 OLED 그 디스플레이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얘네까지 그나마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도 바이오제약주는 없어요. 왜?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단타 수익은 낼 수 있어도 바이오제약주를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이오제약주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 이 바이오제약주 투기적인 종목 가지고 매매하다가 뭘 놓쳐요? 그죠? 주도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단기 수익을 노리려고 하다가 결국엔 주도주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만 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이 주도주만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뭐 딴 것도 아닙니다.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군들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5G, 백신 수혜주, 반도체, 백신 수혜주, 반도체, 5G, 그죠? 중요한 거는 제가 대형주는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삼성전자 수익률은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나서 17%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도 섹터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동원하나텍 126%, 디바이스 ENG 126%, 동원하나텍 103%, 참좋은여행 91%, 한미반도체 47%, 사이맥스 38%, 하나투어 37%, 선템 39%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달에는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매매가 완료가 된 종목 가지고 벌써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종목을 보세요. 테린 포장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이고요.
결국엔 5G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그죠? 백신 수혜주들, 백신 수혜주, 반도체 단호입니다.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주도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종목들 아직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1%, 26%, 10%, 27%, 그나마 48% 요게 한미약품 일부 털어가지고 요거 수익 났네요. 그죠? 그래도 2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중장기 주도주는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 팔아서 안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장기 주도주는 아직 다 안 팔고 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온 수익률은 이건 수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도 아닙니다. 수익도 아니에요. 다 보여드렸죠?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일부는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 53% 사이맥스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고점 기준에도 50% 넘는 수익이 나왔고요. 유니셈 급등 나왔었고 그죠? FST, 두산퓨얼셀, KGTS 종목군들의 강세는 모두 다 살아있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주도 섹터만을 가지고 다 지금 우리가 포트에 넣어놓고 그럴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주도주만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뭐 이제 채팅방 글 올린 거 이제 더 안 보여도 되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은 뭐 계좌 수익 더 늘어나지 않았고 오늘도 계좌 수익은 일단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했던 주도 섹터들 오늘 별다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아직 별다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OLED, 스마트폰, 5G, 2차전지 대체로 종목들 많이 움직인 거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좌는 지금 대체로 답보 상태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도 밀린 거 없어요. 안정적이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일부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였고 바이오 제약주가 내일 급등세가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갑니까? 또다시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종목군들 미래 신성장주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는 또다시 계좌가 또다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틀 동안 계좌는 답보 상태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까지 우리 회원님들 계좌 우리 계좌 대박입니다. 계속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금요일과 오늘까지 계좌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얘기합니다. 내일 이후 우리 계좌는 또 신고가를 기록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시장이 더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숨고르기 조정 장세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인다고 바이오 제약주 저거 못 잡아서 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종목까지 다 매매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못 잡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바이오 제약주가 갈 때 지금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였었던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5G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가 쉬어가네? 이럴 때 주도주를 저가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면서 나는 오늘 바이오 제약주 없네 라고 서운해하지 말고 바이오 제약주를 가지고 있다면 올라갈 때 물량을 털어내면서 이제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 장비 잘 보시면 DB하이텍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 2.5%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장비 중에 대장주입니다. 좀 무거워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던지지 말고 들고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을 거예요. DB하이텍 같은 종목이 살아난 겁니다. 여기다가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어때요? 하루 음목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오죠. 신고가입니다. 5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죠.
강이 살아있는 겁니다. 음? 사이맥스가 오늘 비교적 이제 음봉이 나왔고 그동안 오르다가 이제 모처럼 만에 나흘 상승 후에 하루 이제 5일 만에 소폭 밀렸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습니다. 디바이스 엔지가 단기적으로 급락 후에 중간 바닥 다져가는 과정이 나오겠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도 아직은 중간 바닥을 다져가면서 탄탄한 하방 경직이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 후발주들 못 올랐던 후발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세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어제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대덕전자라는 종목인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권 대덕전자가 아니죠. ICD입니다. ICD. ICD 같은 종목군들이 자, OLED 관련주로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자, 소폭의 이제 반등이 또 시도가 되는 모습이고, 또 수소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뭡니까? 상하 프로테크 말씀드렸었죠. 상하 프로테크 주가도 이렇게 약보합 정도 나왔습니다. 뭐 무너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도 약보합선에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뭐 대체로 종목군들이 약보합선의 혼주 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권의 약보합선의 혼주 장세가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슬슬. 제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이 아니고 한 대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공부 좀 해보셔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이오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섹터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맨날 치고받고 오늘 하루 매매하고 말 것처럼 치고받고 빼지고 치고받고 증권회사 배 불리는 그런 매매만 하고 본인은 수익도 못 내고 맨날 고생만 하고, 그죠? 그런 매매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하루살이처럼 주식 매매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라. 한 대표는요, 되는 섹터만 집중적으로 강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도 섹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도 섹터. 그죠? 주도 섹터. 주도 섹터를 집중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군들이 여기저기서 급반등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 많은 급반등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인 저도 대응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응한다고 해요. 대응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대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추도주 놓치는 거예요. 바로 지금같이 지수가 혼주 장세를 보이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기 종목 저기 종목군들이 급반등 나올 때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도 섹터만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를 펼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일 이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들. 바뀐 거 없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바뀐 거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신고가 나오는 거 보고 계십니까? 자, 코스닥 지수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자, 5번.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그렇게 막 펑펑 터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제약주들 뭐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뭐 실질적으로 터지는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일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 그 제약이 쉬어가면서 오히려 반도체 IT 섹터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양쪽에서 시세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일 이후에는 바이오 제약주가 쉬게 되면 또다시 IT 섹터가 시장 전면에 부상을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가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시세가 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아직도 주가 상승세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재료가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매기는 어느 정도 시세가 어느 정도 나게 되면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으로 매기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얘네가 시세 분출이 본격화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이오 제약주가 아니라 여전히 IT 섹터가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도체, 5G, 2차전지, OLED, 스마트폰, 수소에너지, 여기다가 태양광, 풍력까지. 이들 섹터들이 앞으로 장세를 계속해서 주도하는 섹터고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OCI 같은 종목 그도 나왔죠, 여러분들. 한 대표가 참 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었고, 그리고 한 교수의 한 키를 통해서 한 두 번인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진리기면서 안 가는 것 같더니 보세요. 한 번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무려 14%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OCI 같은 종목이. 대형주가 중소형주 가듯이 이렇게 급등세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에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뭐예요? 지금 종목들이 시세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바이스 이제 같은 종목도 보세요.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주가 쑥 땡겨버리죠, 여러분. 한순간에 터져버리죠. 한미 반도체처럼 주가가 초반에는 안 가는 것처럼 보이다. 한순간에 쭉 땡겨버리죠, 여러분들. 사이맥스처럼 초반에 시세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한순간에 장대 항목이 나옵니다. 그죠? 유니셈처럼 주가가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한순간에 장대 항목 세워버립니다.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좀 무겁다라고 했던 종목이 무겁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네페스라는 종목이죠, 네페스. 그죠? 좀 네페스라는 종목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얘기가 유효한 거예요. 아마 시세가 안 가가지고 또 안 보거나 그런 분들 계시겠죠. 저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로 매기가 확산될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반도체 장비주들과 더불어서 나머지 섹터들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태양광 관련주 중에 OCI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못 올랐고 소외됐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결국엔 태양광과 풍력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시장 전면에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엔 뭐예요? 한 대표가 보고 있고 한 대표가 주목하는 종목들은 결국엔 다 갑니다.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종목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들 한번 맞들이면 대응도 안 되지만 맞들이면 다른 주도 좀 애매 못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VIP 회원님도 오신 분들 이제 종목군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수익 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수익 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물려있어요, 다.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 안 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익이 안 나요. 결국에 제가 바이오 제약주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되는 종목들 좀 차분하게라도 꾸준하게 완벽하게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라. 그게 바로 미래 신성장주입니다. 물론 바이오 제약주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거기다 이제 바이든 정부의 또 바이노믹스를 통해서 또 다시 바이오 제약주가 부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코로나와 연관된 종목군들의 섹터에 대한 재료가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점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는 카더라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단기적인 등락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바이오 제약주와 함께 쌍두마차로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미래 신성장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비록 무겁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터진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면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까지 성장성이 커지는 종목에 대해서 모든 매매를 집중하셔야 돼요. 종목 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 40개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계좌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여기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어서 주도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적어도 제가 말씀했던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3개, 2개 내지는 3개 섹터에다가 선택과 집중하세요. 올인하세요. 응?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그 주도 섹터의 종목들 어디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을 중심으로 포트를 만들어내는데 뭐 얘네 이걸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반도체 내지는 5G 뭐 2차전지 한 3개 정도 섹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집중하시더라도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은 분명히 나옵니다. 또 수소와 태양광, OLED, 폰 차라리 이렇게 포트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쪽은 태양광과 OLED 폰 같은 종목은 약간 이슈 성격이 좀 강해서 대시세보다는 단기 시세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단기간의 시세는 좀 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쪽도 볼만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섹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 3, 4개 섹터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볼 필요 없어요. 바이오 제약주 단타 매매고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들 들어가 봐야 계좌 수익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다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그죠? 한 규세 한 규를 통해서 나왔던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달 매매했던 그 매매 종목들의 수익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장기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 내는 그런 매매 방식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시세를 보고 매매할 때 나오는 그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71%, 79%, 132% 말씀드리고 있죠. 맨날 치고받고 정신없이 매매를 해가지고 정말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응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조바심 내지 말고 편안하게 주식을 잡아놓고 끌고 가면서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VIP 회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한 달 9월달 3,300만 원이죠. 지금 11월달 지금 수익 금액이 얼마나 했습니까? 2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11월달 지금 2천만 원 이제 다 계산해 보면요, 2천만 원의 수익이 넘습니다. VIP 회비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달 88만 원입니다. 거기다 5일이 추가가 납니다.
3개월 264만 원이 무려 한 달 20일이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런 회비 가지고 저런 수익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12월 달도 2,200만 원이 넘죠,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가성비는 최고란 얘기입니다. 왜 최고가 나옵니까? 왜 최고가 나요, 여러분들? 왜 회원님들 계좌가 맨날 수익이 플러스가 납니까? 뭐예요? 뭡니까? 주도주의 선택과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도 그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오늘 무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옆집에서 다른 섹터에서 종목군들이 급등하면서 불난다고 해서 거기다 혹하지 마라. 불나방 되지 마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어? 부럽죠. 종목이 급등하고 내가 가진 종목이 아닌 엉뚱한 종목이 급등하면 부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그 개별적인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타이밍을 잡아서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 종목군들과 주도주를 같이 병행하면서 매매한다?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는 버려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가장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라. 뭐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닥 시장 상승하는 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급등이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정신없으면 매매 못해요. 차라리 지금처럼 야금야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요런 장세가 돈 벌기가 훨씬 더 좋다 그랬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야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굳이 종목군들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나오죠. 굳이 종목들 팔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주식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장세가 바로 그 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완만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에 1차 상승 때 올라갈 때 보세요. 급등 나왔습니까? 급등 안 났죠? 여기서만 급락하겠다는 단기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어땠습니까? 이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다가 한번 훅 뺐다가 또다시 야금야금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뺐다가 다시 가는가 싶을 때 이제 기간주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스닥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시작! 이미 코스닥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 고점을 돌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금야금 조심스럽게 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코스닥의 IT 주도주들도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요. 지수처럼 완만하게 조금씩 완만하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튄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가 무서워요, 여기가. 근데 이 시세를 먹으려면 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 시세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무방에서 따라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주를 선두로 해서 미래 신성장주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 지수 상승에 대비를 해서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OLED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5G, 2차전지, 수소, 이런 미래 신성장주들의 본격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코스닥이 와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만들면서 간다 그랬죠. 엘리어트 파동 이런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 바로 이겁니다.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충분한 기간 조정과 눌림목을 줄고 나서 2단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2단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출발. 원래 여기서부터 올라서 이만큼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 번 오르고 나면 한 번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로 올랐기 때문에 쉬고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2차 상승을 막 시작한 출발선입니다. 2차 상승을 막 시작한 출발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 출발점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2차 랠리를 시작한 시발점, 출발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아셨으면 7번 한번 쳐서 7번. 예,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이 반등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가다가 쉰다라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고 또 맨날 올라가는 주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세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둥 안 가는 둥 가는 둥 안 가는 둥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날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20년 만에 사상 최고가가 경신됐고 역사적인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공백에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는 팡팡팡 날아가는 그런 시세가 나올 겁니다. 코스닥 쪽부터 좀 올랐다고 성급하게 팔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갈아엎어서 주도주로 옮겨 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다 가지 않아요. 가는 종목만 갑니다. 터지는 종목만 대박이 터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근데 보시면 한 대표가 저런 시세를 얘기한 거구나.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냥 박수만 쳐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 수익 났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박수만 쳐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대박 수익을 내고 박수를 받으려면 지금 이 시장 이게 보통 장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코스닥 사상 최고 경신한다 그랬습니다. 벌써 953포인트예요. 최근 933포인트가 일중 고점, 역사적인 고점이었는데 953포인트 코스닥도 뚫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멍한 겁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맨날 지금 바이오제약주 한좀 올라가니까 거기에만 눈이 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대박 장세가 대세 상승장,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기서 놓치면 진짜 놓치는 겁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시장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코스닥 맨날 씻고 갑니다. 근데 종목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부터 해고 IT 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바이오제약주가 가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는 버리세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한 대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바이오제약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가장 펀더멘탈,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주들은 재료라든가 개별적인 단기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미래 신성장주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최소한 2021년까지 대시세가 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모멘텀이라든가 단기 재료가 아니라 성장 가치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갑니다. 바이오제약주는 재료가 한두 가지가 한 번 딱 반영되고 나면 하루 이틀 급등 나고 폭락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오래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반도체를 선두로 한 이 미래 성장주들은 2021년 이후까지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야금야금 조금 중기장기적인 대시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대시세를 놓치지 말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입니다. 코스닥은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후에 2차 반등이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대시세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멍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무방, 오늘 무방, 월요일인데 무방 안 해도 되죠? 어제도 제가 일요일 날도 무방을 해뒀는데 무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어요, 지금. 멍한 겁니다. 더군다나 오전에 장 초반에 지수가 확 밀렸는데 아침 저녁에 무서우셨죠, 여러분들? 에? 이렇게 쭉 밀릴 때 엄청 무서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는데도 달라진 건 없어요. 뭘 달라진 게 없습니까? 지수가 이 정도로까지 아침에 급락 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는 얘기는 시장 기조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미아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침에 급락 후에 오후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장 기조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변동성만 있을 뿐 보세요, 여러분들.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도 거래 급증하면서 아래꼬리 딱 만들어내고 시장 안정되고 있죠.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장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무서워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시장 무서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앞에 차려진 그 엄청난 대시세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무서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서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805억을 매수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지수 출렁거리면서 코스닥에서 팔았죠. 다시 들어오는가 싶더니 또 팔죠. 그리고 방심하는 사이에 바로 이렇게 이제 코스닥 지수 이렇게 빠질 때, 지수 빠질 때 확 밀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요만큼밖에 안 되겠는데 얘네들 어떻게 확 코스닥 엄청나게 담아버렸죠, 여러분들. 안 담는 거 싶더니 또 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흘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라는 얘기 해줬었고, 앞으로 외국인들의 코스닥 쪽보다 매수가 좀 더 강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한 교수의 한 큐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들은 먼저 사는 것처럼 매수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코스닥은 안 샀고 눌렀죠. 일부러 누른 거예요. 코스피 종목 땡기면서 코스닥으로 들어갔던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대형주로 옮겨갑니다. 코스피를 땡겨요. 그러다가 조금 뒤늦게 코스닥을 한꺼번에 확 땡깁니다. 개인들이 미처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매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는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 대시세를 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 터는 거예요. 와중에 코스피 종목을 털면서 코스닥은 계속 매수하잖아요. 오히려 매수 강도 더 강화되죠, 여러분들. 뭐예요? 그만큼 코스닥의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놓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흐름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은 여러분들 혼자 주식할 변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제 설명을 알아듣고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오시라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한테 오기 싫으시면 다른 매니저님이라도 찾아서 가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혼자 하실 분들은 정말 공부를 뼈저리게 많이 하거나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제 무방 시황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이 주시장 여러분들이 돈 벌겠다는 그 마음은 압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도 알고 어느 정도 주식이 어떤 원리로 가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판 기업이고 대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대충은 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이 가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LG전자, LG노텍, 현대차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 별도 계좌로 보실 분들은 아직도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LG노텍은 2% 올라왔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별도 계좌로 보실 분들은 아직도 보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안 나잖아요. 중소형주들도 빨리빨리 안 나간다고 지금 답답해 하시는데 대형주들 안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겁니다. 별도 계좌로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별도 계좌로 대형주까지도 매수해가지고 한번 가보고자 하는 분들은 제 부에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종목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얘네들 가지고 승부를 못 건다.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에 여러분들 뭐 시그네틱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FST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에? 하나모티우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기업 내용도 모르고 실적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세가 터질 때는 대박이 터집니다. 시세가 터질 때는 대박이 터져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제약 뭐 코스닥 주문도 매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들여도 끌고 가지 못하고 5% 10% 먹으면 털어내는 것이고 또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20% 30% 박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중소형주 장세는 정말 대시세가 나옵니다. 정말 놓치기는 아까운 장세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분들은 혼자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장인분들도 안 돼요. 직장인분들도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시세 보면서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초보분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건강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시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방에 안 오셔도 좋아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매니저로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 매매가 단타를 안 친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중장기 주도주를 가지고 큰 중기 관점에서 대시세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장 본다고. 제가 지금 12월이잖아요. 제가 지금 12월 얘기하면서 제가 뭐 내일 모레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2021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021년 전 다음 주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적어도 지금 12월이면 내년 1월 말, 내년 2월, 3월, 4월 적어도 상반기까지 2분기까지는 보고 지금 대시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중소형 장세가 너무나 어려워요.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22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1%에서 3%만 간다. 주변주는 10에서 20%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1%에서 2%, 3% 주도주는 얼마요? 50%, 100%, 300%, 1000% 나는 게 바로 주도주다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선택과 집중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이제 시작이다. 가다가 잠깐 눌림이 나오거나 잠깐 쉬어가는 조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늘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쉬었고 OLED, 스마트폰, 5G,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수소에너지, 미래 신성장주들이 모두 쉬었습니다. 뭡니까? 고맙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내일 이후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제가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얘기가 지금 돌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걸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아시겠죠?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 시장은 내일 이후 시장은요. 자, 여러분들 뭐 중국 증시도 괜찮고 오늘 일본 증시가 밀렸다가 아래꼬리 만들었죠. 여러분들 일본이 안 밀려요. 여러분들 안 밀립니다. 밀릴 이유가 없어요. 나스닥 강보합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가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미국의 마더나에 대한 FTA 승인이 있었고 그리고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그러나 이미 미국 증시 선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전장 중에 그렇게 좀 출렁거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수가 다시 강보선까지 올라온 것은 경기 부양 대책과 백신 개발이라는 백신 승인은 절대 단발성 호재가 아닌 거예요. 중장기적인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백신 승인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 대책이 이제 갔는데 물론 일부 선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부양 대책과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조만간에 미국과 영국이라든가 나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된다라는 뉴스가 날 겁니다. 거기가 진짜 본격적인 급등장세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아직도 전 세계는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참 막판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예, 괜히 또 뭐 방역 잘하고 있다고 팔짱 끼고 있다가 백신 확보에 좀 늦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뭐 백신 접종은 빨라야 1분기 말 늦어도 뭐 늦으면 2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징후만 나오게 되면 증권시장은 강도 높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 안 빠져요. 그리고 부양대책은 9천억 불 규모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부양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증권시장의 강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시장은 미국 증시는 최소한 급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미미한 반등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로 올라서 약간 기간 조정이 연출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제가 분명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네? 제가 코스피 지수 2700선을 지선으로 옆으로 기어간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해드렸죠. 이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시장을 전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무방을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시황만큼은 한 대 병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완벽하죠? 코스피는 못 간다. 그러나 코스닥은 간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가죠? 그런데 내일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고 다시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기존의 신성장 주도주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5G 그리고 2차전지, 수소 여기다가 태양광과 풍력 같은 미래 신성장주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정장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 시세는 뭡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쉬어갈 거예요. 쉬어가는데 후발주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 갈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뒤를 따라서 가는 게 지금 뭡니까?
디스플레이 따라가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주 따라가고 5G도 이제 움직일 겁니다. 5G가 좀 답답하죠? 제가 봐도 좀 답답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답하긴 하더라도 탄탄한 하반경이 나옵니다. 탄탄한 하반경이 나오고 RFHRC가 오늘도 외국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약보합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RFHRC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시세가 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5G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은 여전히 크고 분명히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워낙에 진리겼기 때문에 시세가 터질 때는 분명히 강할 것이다. 움직인 게 아니고 움직이기 직전이고요. 움직이기 직전에 5G 관련주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를 선두해서 5G 관련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OLED하고 디스플레이 쪽 계속해서 좀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OLED하고 디스플레이 쪽 좀 보셔라는 얘기 해드렸고 어제 말씀드린 ICD 같은 종목들 자 뭐 이 회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OLED 쪽에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 우리가 주목해 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롤러블 폰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새롭게 OLED 관련주를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 한번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림 나오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뭡니까? 수소에너지.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약보합선을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 종목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완전히 바닥권에서. 수소에너지는 뭡니까? 전기차보다 성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일진다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 수렴을 맞추고 나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눌림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오늘 OCI가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제가 어제 얘기했던 종목 또 한번 리뷰해드린 겁니다. 유니테스트라는 종목도 반도체와 태양광을 중심으로 양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눌림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니테스트, 쌍화프론테크, ICD 같은 세 종목 정도를 제가 일요일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대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그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천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라 마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대응하거나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대응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이 말씀드렸던 세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가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 종목 하셨던 한미반도체 이미 다 터졌죠 여러분들? 그죠? 한미반도체 이미 터졌고 이미 우리가 50%가 수익이 났습니다만 여러분들도 50% 수익 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50%입니다 이거. 그죠? 50%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 조정장세 이 시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해드릴 수 있겠고 참 좋은 여행 파라다이스 모두토 다 여러분들한테 무방해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다 20% 이상 30% 이상 수익 다 났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오늘 이 세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압축을 됐습니다만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은 반도체와 자 유니테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와 태양광 같은 종목군들의 동반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들은 수소 에너지 관련주의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G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드릴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ICD 같은 종목들은 바로 OLE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도 섹터가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 오늘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면서 IT 섹터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IT 종목을 털고 바이오 제약주로 옮겨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로 바이오 제약주를 털고 주도주를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라라는 그런 전략을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아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부터 내년 증시를 보고 지금부터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략을 단행하시거나 준비하셔라 라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3번, 자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자, 확인됐습니까? 예, 흑수저님 잘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오시더라도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VIP 오시는 건 다들 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규 회원님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VIP 오시면 됩니다. VIP 오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주식으로 포트가 꽉 찬 분들이 문제예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꽉 찬 분들이 문제입니다. 주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꽉 찬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분명히 그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오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렇게 전문가의 주식 라이브 창 누르시면 매니저님들 그 얼굴 나오죠. 자, 왼쪽 중간에 제 한규 대표 여기 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한규 대표 카페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 중간에 있는 자 정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신규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요, 보유 종목을 모두 다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토요일 날도 종목 진단, 일요일 날도 종목 진단하라고 거의 뭐 12시까지 새벽까지 종목이 워낙에 많으세요. 근데 거듭 얘기입니다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얘기하고는 중심에 있는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분들은 제 무방 들으시고 잘 따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엉뚱한 종목 들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부터 해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슈주 테마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니까 맨날 단타만 치는 겁니다. 몰라요, 주식장을. 이런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세장이 어떤 위력을 가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불안하니까 단타만 치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니까 막 3%, 1%씩 종목군들을 0.1%씩 야금야금 다 잡아놨는데 종목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30개, 50개. 얼마 전에 우리 회원님들 100종목 하나 찍었습니다. 오셨어요. 싹 정리했습니다. 잘하세요. 그래도 제가 종목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50종목 40개 종목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엔 주가 빠지면 다 빠져요, 여러분들. 문제는 올라갈 때 40개 50종목이 다 가냐? 절대 안 그래요. 가봐야 3개 4개 5개. 얘네가 올라가 가지고 계좌가 불어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좌가 불어나려면 여기에 있는 포트폴리오 자금을 가지고 주도주에 거의 90% 이상 다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종목에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풍력, 그 주도주의 최소 90% 이상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이 돌아설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60개 50개 갖고 있어 보세요. 계좌가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세장이란 말이에요.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단타 치고 이슈 관련주 가지고 단타 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강세장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매매 자체를 그렇게 급격하게 매매하지 않고요. 주도주를 가지고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내용이 좋고 또 그래서 투자 원금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종목을 40개, 50개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안 벌리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VIP 오시고 보유 종목은 여기다 다 올려놓으세요. 밤을 새서라도 제가 답변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답변 드리면서 안 되는 종목은 그냥 들고 갈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매매를 갈 거니까 여기에 다 올려놓으세요. 또 얘기합니다. 대표님 팔고 가겠습니다. 죽어도 못 옵니다. 절대 못 와요. 영원히 못 옵니다. 혼자 절대 못 파세요. 그래도 오셔가지고 제가 팔으라고 하면 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그냥 가지고 오시고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VIP 가입은 여기 회원가입이 있는데 회원가입에서 인터넷 가입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밑에 하단 요 인터넷 가입하는 거 좀 많이 배워 놓으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가입하는 거 여기 1개월 또는 3개월 누르시고 나서 신용카드 누르시고 결정이 누르시고 하면 결제창 틉니다.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1588-0648 요거 통화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간판에 ES 결제 요거 가지고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거듭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우리 반 잡주 매매 안 한다 그랬죠.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도주 가야 됩니다. 주도주, 성장주 가지고 뭘 해요? 단타 칩니까? 아닙니다. 대시대로 가야 돼. 대시대. 우리가 5% 10% 수익 내는 그런 방이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기본 30% 그리고 보통 7, 80%, 7, 80에서 100%에서 200%까지 목표 수익을 내는 방입니다. 그걸 알고 지금 이 시장을 따라오셔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고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안 앉아 계셔도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직장인 주식 초보 어르신들 또 얘기합니다. 혼자 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실 거면 매니저님 잘 찾으셔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특히나 우리 같은 우리 방은 단타가 아니라 중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 점도 알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방 회원님들 계좌가 신고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아마 빠르면 내일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강세장 이거 보통 장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장이 썩 좋은 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방만 좋은 장입니다. 우리 방만 좋은 장입니다. 우리 방만. 왜? 우리는 이미 주도주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장은 우리 방만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도 조금밖에 안 좋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방은 쾌재를 불 겁니다. 누구는 대박 터지고 누구는 찔끔 수익 나는 그런 장세가 될 거예요. 이 장은 보통 장이 아니라는 점, 이제 시작이라는 거,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번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이 시장 이제 시작이다. 과감하게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뭐 시장부터 해가지고 섹터 분석까지 그리고 어제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다 리뷰해 드렸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투자금요? 투자금은 제가 최소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VIP 회비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따라오시려면 3천만 원 이상 정도면 따라오시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우리 회원님들 뭐 이번 주 기대하셔도 되고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도 집중적인 매집을 단행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도 제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단행할 것인가, 회원님들은 문자 대응 바로바로 대응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편안 되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잘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우리 그 MBN 회원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이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진득하게, 좀 더 확실한 그런 매매로 해서 그분들도 좀 제대로 된 그런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만 수익 나는 게 바로 주시장이에요. 한 대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투자원금 1,500이면 너무 적어요. 뭐 매매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투자원금 1,500 가지고 VIP 회부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예, 제가 최소한 투자원금을 제가 3천 정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참고을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편안히 되시고 회원님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시고요. 예, 자, 들어가실 분 들어가셔도 되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들 내일 종목 매집 들어갈 거니까 자, 그렇게 잘 따라오세요. 예, 자, 질문하세요. 예, 자, 서강님 질문 한 번만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 방을 이동하게 되면 서비스 기간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해지를 하고 재가입하시면 이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네, 해지를 하고 신규로 가입하시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하시고 아마 자세한 건 1588-0148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제 만약에 오시더라도 제가 거듭 얘기입니다. 오늘 이 조정 장세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내일 과감하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을 장세, 시장이 좋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